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광주 전역에 내렸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광주시가 일부 지역에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주택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광주 5개 구 전체와 전남 여수 등 동부권 3개 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는 등 아직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줄여 주택시장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동구와 서구 전역과 나머지 3개 구 가운데 일부 농촌 지역은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규제가 해야겠지만 또 근데 전혀 좀 여기하고 관계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역에 대해서는 또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광주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 상황이 나아졌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앞으로 한두 달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추진되는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지 면적 6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서는 14개 동의 900여 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30층 이하 아파트 건설을 제한한다는 광주시의 기존 방침과는 달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동은 34층까지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시 의료원 건립부지가 서구와 광산구의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 선도사업지 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마륵동과 치평동 일원 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무지구 도심 융합특구가 접근성과 응급환자 이송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부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료원은 총 1,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 등과 협력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물난리가 난 구례군에 200억 원이 넘는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흙더미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자갈과 흙더미를 퍼담습니다. 흙을 가득 싣고 쓰레기 집화장으로 이동합니다. 취재 결과 이 흙과 자갈을 처리하는데 톤당 2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흙더미를 치우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도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용해 처리했습니다. 구례군과 수해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는 모두 14곳으로 현재까지 11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10달이 지난 지난달까지도 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달 빠짐없이 지출됐습니다. 작년 12월 정도는 다 끝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몇 업체와 계약이 연장이 돼서 지금 그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이 재난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구례군의 지시를 받고 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구례군은 수해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온 대로 지금 생활 폐기물이든 재난 폐기물들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생활 폐기물 적합장에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례 지역 시민단체는 수해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지만 역사적 사료 상당 부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사건을 겪은 이들의 증언 확보가 중요한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른바 숨어있는 여순 사건 피해자를 발굴하고 증언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여순 사건. 당시 군인들은 제주도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파병을 거부했는데 정부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부역자 색출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고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남은 가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느그성 학생분들끼리도 빨갱이야. 제껴버리는 거야. 그럼 관공서는 경찰들이 느그성.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상당수가 여순 사건 관련성을 숨긴 탓에 공식 집계 희생자 수는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순특별법 제정 이후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는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싶다는 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알려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25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73년이 흐르는 사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자료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숨어있던 피해자들의 증언은 가려진 여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봤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잘 받아놔야 저 역사의 진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은 단기간 집중 조사를 위한 전문 조사관 직권 조사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신분증용 증명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누구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등 카드 형태의 신분증에 1인당 한 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는 물론 정부24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도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보육부터 요양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위탁에 의존한 복지 서비스를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공공 서비스를 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익법인입니다. 한평군이 아동 최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인 한평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이 생활하는 3,8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해 지금까지 10가구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보성군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보성군은 백신 접종 초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솔선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로 유명한 순천시 월등면에 꽃 복숭아 나무를 소재로 한 월등 복사골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월등 복사골 정원은 설계에서부터 조성까지 주민 참여형 정원으로 만들어졌고 표지석을 비롯한 기념식수 그리고 조형물과 꽃 복숭아 나무 등 정원의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A씨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A씨가 같은 사무소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없고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5개 기관과 단체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광주과기원 등 2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는 물론 부정청탁과 성비위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단체별로 청렴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체 이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문금주 행안부 공공서비스 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보성 출신의 신임 문 부지사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해 광주시가 정책기획관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부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블루이코노미와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국고예산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상락 전임 행정부지사는 신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남 농산 어촌 유학 희망자 모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서울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모집 대상 지역을 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루어지는 2기 유학생 모집은 서울과 광주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지역은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한반도 평화정원이 개장했습니다. 이 평화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일원에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도보다리와 공동경비구역 JSA, 휴전선 철책과 평화의 정원 등이 재현돼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며 평화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던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가 나주와 대전, 대구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운영해왔던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를 나주 본사와 대전 등 3곳에 추가로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는 전력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는 광주와 나주, 담양, 순천 이렇게 4개 지역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들 지역은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인데요. 갑자기 국지적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화순 31도로 덥겠습니다. 여수 28도, 곡성과 구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영암과 해남 31도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가면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